문화인류학 강의를 하는 선배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추부지방에 있는 모 대학의 민속학 연구실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총 8명의 학생들이 연구팀을 꾸려서 현지 조사를 나갔을 때였습니다. 그 중에 현지 조사가 처음인 A가 악령 중에 가장 유명한 변신을 맡으려 했는데 교수님이 그것을 말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변신은 일본 서부에서 유명한 악령으로 사람에게 씌이는 개귀신의 일종입니다. 변신은 아직 A가 맡기에는 일러. 그건 아주 무서운 존재라고. B와 C가 변신을 맡고 A 자네는 D와 함께 여우 귀신을 조사해 주게나. 그리하여 A는 D와 함께 다소 생소한 존재인 여우 귀신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A는 D와 함께 취재 준비를 준비해서 북관동 지방의 어느 농가로 향했습니다. 그때가 가을이었는데 태풍 예보가 있었던지라 집집마다 이런저런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악령이 들렸다는 그 집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집의 가족들은 A와 D를 친절하게 맞아줬고 제법 깔끔한 다다미 방으로 두 사람을 안내했습니다. 그곳엔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A와 D는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린 후 곧바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여우 귀신이라는 것은 사람의 손을 타고 넘을 정도로 아주 작은 여우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이어가던 할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거 보게. 자기 이야기를 한다고 여우 귀신이 나왔어.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통풍창을 가리켰지만 A와 D 두 사람의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녹음은 늦은 밤이 되어서야 끝이 났고 할아버진 두 사람에게 따뜻한 저녁 식사와 빈방을 내어주었습니다. 근데 어르신, 오늘 밤에 큰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허허, 바람도 구름도 모두 우리 집을 피해간다네. 걱정하지 말게. 다음 날 아침, 마을 곳곳에는 태풍이 남기고 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지만 놀랍게도 여우 귀신이 들렸다는 그 집에는 나뭇잎 하나 떨어진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A와 D는 연구실로 돌아왔고 교수님과 다른 학생들 앞에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녹음해온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이고 테이프를 다시 재생해봐도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고 생전 처음 듣는 기이한 소리만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있던 여자 선배는 재생을 당장 멈추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는 민속학과 함께 일본 전통극 중의 하나인 노를 연구하고 있었는데 노에서 노래하는 빙의가 되었을 때의 소리가 테이프에서 들리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이것을 발표하지 않고 그대로 묻어두자고 했습니다. 한편 견신의 조사를 맡았던 멤버는 B와 C였는데 악령이 들렸다는 문제의 집으로 함께 가다가 B가 갑자기 그만두고 돌아가자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간밤에 자신이 죽는 꿈을 꿨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C는 B를 간신히 설득해서 견신이 들렸다는 집으로 갔고 범상치 않은 인상의 노인이 두 사람을 맞이하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B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을 꾹 다물고 있어서 C가 무척이나 곤란했다고 합니다. 모든 이야기는 밤이 늦어서야 끝이 났고 두 사람은 노인이 안내해준 다다미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잠이 쉬이 오지 않아 이리저리 뒤척이고 있던 그때 복도 쪽에서 동물이 모여드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오더니 미닫이로 된 방문이 찢어지며 쥐와 비슷하게 생긴 동물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다고 합니다. C가 너무 놀라서 눈을 한번 감았다 뜨자 B는 멍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집 며느리가 두 사람을 깨우러 와서 보니
방안이 온통 난장판이 돼 있었답니다. 당황한 씨가 횡설수설하며 상황을 설명하자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오신 손님이 있으면 자주 이렇게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돌아갈 채비를 마친 후 인사를 하자 노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은 환영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날 아침 비가 심장 발작을 일으켜 갑자기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비는 온몸이 경직된 채 눈을 부릅뜬 상태로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씨는 비의 장례식장에서 자신이 비를 억지로 끌고 가는 바람에 견신이 비를 죽였다며 오열했다고 합니다. 그 일 이후로 박사 과정을 밟으며 장래가 촉망되는 학자의 길을 걷고 있었던 씨는 어느 날 현지 조사를 나갔다가 1년이 넘도록 행방불명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견신, 이누가미를 만드는 방법은 상상 이상으로 잔인하고 끔찍하다. 가장 잘 알려진 방법은 극도로 굶주린 개를 참수하는 것이다. 특히 희생양이 될 개가 사람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랄수록 좋다고 한다. 극심하게 굶주린 개의 앞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개가 음식에 입을 대기 직전에 참수하는 것이 효과가 가장 뛰어나다고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누가미는 대부분 저주에 이용된다. 이누가미가 무서운 이유는 이것이 만들어질 당시의 원념 때문인데 사람을 해하는 정도가 보통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한다. 이와는 별개로 다른 의미를 지닌 이누가미도 존재한다. 배불리 먹고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란 개가 갑자기 사고로 죽거나 또는 천수를 누리며 죽은 후에 소신적인 존재로 이누가미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사실 이러한 경우가 아주 드물긴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이누가미는 살아있을 당시 그 개가 남긴 후손 역시 유전이 되는 것처럼 그 뒤를 이어서 소신적인 이누가미가 되기도 한다고 그렇게 전해진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나를 앞서가던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봉제 인형 키홀더를 보며 문득 떠오른 일이 있다. 내가 몇 년 전까지 살았던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이다. 어느 날 공동 쓰레기장에 파란색 리본을 맨 테디베어가 버려져 있었다. 상태가 나름 괜찮아서 깨끗하게 세탁만 하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았다. 꽤 귀여운 인형인데 아깝다고 생각하며 그대로 출근을 했는데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똑같은 모양의 인형이 또다시 버려져 있었다. 처음에 봤던 그 인형과 더러운 상태까지 비슷해 보이는 그 인형에게서 왠지 모를 위화감을 느꼈지만 딱히 신경 쓰지 않고 지나쳐갔다. 그런데 그 이후 며칠 간격으로 아파트 계단과 난간, 현관 앞쪽, 각 층의 집 베란다까지 문제의 그 테디베어가 난데없이 나타나게 되었다. 가장 기분 나빴던 것은 이웃집 현관문 안에 테디베어가 들어와 있었던 일이었다. 투입구는 지름이 10cm가 채 되지 않았던 데다가 이웃집 사람들은 베란다 창문과 현관문은 물론 투입구까지 모두 잠가두었던 터라 경찰까지 출동을 했다. 주민들은 관리인을 의심했지만 각 호수의 여유분의 열쇠는 주민들이 임의로 만든 것일 뿐 관리인이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 외에도 먹다 남은 과자가 인형 옆에 같이 놓여 있었다든지 현관 옆 화단에서 그곳에 심어져 있는 꽃을 끌어안고 있기도 했다. 지금에서야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면 누군가가 테디베어가 스스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주민들은 인형이 발견될 때마다 그것을 내다 버렸지만 그때마다 테디베어는 매번 다른 곳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러다가 어느 날을 기점으로 그 누구도 테디베어의 손을 대지 않게 되었다. 언제부턴가 인형의 표면이 축축한 데다가 마치 시체가 썩는 것 같은 악취가 풍겨져 나왔던 것이다.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것이 없었기에 딱히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결국 입주민 회의 끝에 또다시 인형이 발견이 되면 각자 알아서 내다 버리기로 합의를 했다. 나에게도 테디베어가 나타난 적이 있었는데 마침 그 다음 날이 쓰레기를 버리는 날이라 그것을 쓰레기 봉투에 넣어뒀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테디베어가 현관 앞에 떡하니 앉아있는 것이다. 살면서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은 처음이었다. 사람이 한 짓이라면 대체 목적이 뭐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